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장혜진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장 군수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고요. 각 정당도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특히 충주시장 선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직 시장이 물러나면서 충주시 유권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번 선거가 지역 정치의 방향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현직 지역위원장과 전직 시장, 공공기관장 출신 인사들까지 거론되며 다자 구도가 형성되고 있고요. 국민의힘 역시 중앙부처와 대통령실 출신 인사 등을 포함한 후보군이 오르내리며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자리, 결국 인물 경쟁력이 곧 승부처가 될 전망인데요. 충주 유권자들의 선택이 충주를 넘어 충북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3월 6일 금요일 계명산의 아침. 자, 저희가 매주 이 시간에는 시사중원과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자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 자, 오늘은 충주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노승일 예비후보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충주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충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예비후보 노승일입니다. 저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충주시장에 출마했습니다. 그동안 평생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봉사해 왔습니다. 이제는 고향 충주의 발전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충주는 지금 이대로 멈춰 있을 것인지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충주를 바꾸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가장 먼저 기초단체장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이유와 또 계기 여쭤볼게요. 네, 원래 정치의 뜻이 없었습니다. 예. 퇴임 후에 고향 충주로 돌아와서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와서 보니 충주가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지역 경제는 침체되어 있는 충주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바꿔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나름 계획이 있고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이 충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유라면 이유고 예. 가장 명확한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 대한 고민과 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설명으로 들리는데 후보자님 이제 출마 선언문을 보면 다른 도시와 다르게 충주의 시계만 좀 더디게 흐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충주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셨나요? 시민들도 똑같이 느끼실 텐데요. 네. 주변에 청주나 원주와 비교해 보면 예. 인구는 줄고 크게 준 건 아니지만 다른 데 늘은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봐야겠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3,500만이었나 우리나라 인구가. 근데 예. 5천만이 됐는데도 충주는 똑같습니다. 또 청년은 떠나고 산업과 경제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관광도 잠재력은 큰데 체류용 구조로 전환하지 못해가지고 지역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는 여전히 충주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충주를 떠나고 또 수도권에 취업하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화의 기회는 있었지만 속도와 결단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난 10년간 신생아 수가 100명씩 감소하면서 2022년부터는 1000명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충주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가고 관광 문제도 좀 짚어주셨고요. 그동안 좀 변화의 기회가 있었지만 대책 마련에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 멈춰있던 시계를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적임자는 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는 36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행정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그중에서 18년은 중앙에서 정책을 다뤘고 예. 또 18년은 지역 현장에서 행정을 실천을 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연결되고 또 정책이 어떻게 시민의 삶으로 완성되는지 몸으로 익혔습니다. 예, 일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후보자님의 이력을 좀 살펴보면요. 경찰대 출신이시고요. 충북 충남 경찰청장을 또 지내셨습니다. 치안 행정과 또 지자체 행정을 따져봤을 때 그 성격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수십 년간 몸담았던 경찰 조직에서의 경험이 인구 21만의 이 충주의 행정을 이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요즘 많이 도는 또 경찰이냐 뭐 이런 얘기와 연관된 질문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겉보기만 다르지 행정의 본질은 같습니다. 예. 뭐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정책을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지 뭐 별다른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목적이 다를 뿐이지 기술은 네. 같습니다. 아, 예, 행정은 뭐 크게 인사행정, 조직 이론, 그다음에 재무행정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거든요. 사실 공공조직 말고 일반 사조직도 다 이런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성패가 좌우됩니다. 저는 충청북도 경찰청장, 충청남도 경찰청장 등 나름 규모 있는 조직을 이끌고 그런 예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경찰청장은 단순히 수사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산도 편성하고 인사 운영도 하고 위기 대응도 하고 또 중앙 단위 정부와 협의하면서 광역 단위 행정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경찰 행정과 일반 행정의 기본이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또 뭐 재난, 지방 정부도 재난이나 의료, 교통, 복지, 뭐 갈등 조정까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 그거는 뭐 경찰보다 더 잘 사람이 없고요. 아울러서 비전을 설계하고 정책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예. 마치 경찰 행정을 한 사람은 그런 일을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앙의 경찰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미래 비전 설계나 정책 추진은 충주시 정책보다 저는 더 정교해야 되고 예. 더 큰 정치적 역량을 요구받습니다. 늘 국회도 상대하고 청와대도 상대하고 하면서요. 저의 경우에는 경력으로도 4번을 경찰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획단에 차출돼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력은 경찰에서도 그 수사나 정보, 도둑놈 잡고 남 뒤를 이렇게 뭐 뒤캔다고 그렇고 남의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쪽 분야는 제가 사실 근무를 못 해봤습니다. 수사는 이제 소시적에 순환보직 조금 해봤고요. 주로 한 게 경찰의 미래 기획하고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시민들과 밀접한 경비, 생활안전 그게 제 주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반 행정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죠. 거기서 또 뭐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회전교차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네. 이 회전교차로를 도입한 게 접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하면서 영국 가서 그 회전교차로 사례를 전부 수집해 와서 계획하고 입안을 했고 그 이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에 예전에는 면허증 갱신하려면 전국에 26개밖에 없는 면허시험장을 찾아가야 했고요. 예. 거기 가면 이제 연세 드신 그 의사분들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 앞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또 손 잼잼이 폈다 줬다 하면서 이상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시력 측정하고 청력 측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가면 다 요즘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도 국가에서
그런 건강검진을 다 하고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과 전산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냥 전국에 있는 250여 개 경찰서 아무데나 가도 그냥 바로 면허증 바꿔줍니다. 네. 예, 그것도 제가 한 일입니다. 칭찬 엄청 받았죠. 예, 그런 일도 했고. 하여간 지금 쉽게 시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경찰관들만 해도 옛날에는 경장이라고 있었어요. 순경에서 경장. 거기까지만 근속 승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경위까지 근속 승진을 하는 계획을 본청에서 기한을 한 게 접니다. 예, 저는 주로 그런 일을 했지 수사나 전 딱지 한번 끊어본 적도 없고요. 도둑한 사람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경찰이기보단 행정가입니다. 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행정의 본질은 같다.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운영과 집행하는 과정, 그 큰 구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땐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동안 후보자님의 공직 생활에서의 상당 부분이 행정과 관련된 일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충주 행정에 잘 접목할 수 있다는 구상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충주 지역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단체장이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문제점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도시를 살리는 경제 문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의료 문제가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선거운동한다고 다니면서 시민들 만나니까 그게 요구가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해답도 나오는 거죠. 관광을 살리고 산업을 부흥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응급의료, 특히 중증 응급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고 또 젊은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님들 산모와 소아를 위한 의료 공급 체계를 강화해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예만 들었지만 이런 체감되는 민생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핵심 공약도 궁금한데요. 핵심 공약으로 일단은 시민과 AI가 함께 만드는 스마트 행정을 내세우셨습니다. 이게 자칫 들으면 조금 추상적으로 들려서요. 네. 후보자님이 구상하고 계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행정 처리 방식과 구조를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의제입니다. 예. 시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편리해졌다, 빨라졌다, 또 공정하고 투명해졌다고 느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가 AI 원스톱 민원 시스템인데요. 충주가 대표적으로 인허가가 느리다고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허가라든지 각종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지 신청이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 부서를 오가면서 신청해야 했던 절차를 하나의 통합된 그 플랫폼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거죠. 그런 AI 기술 발전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또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도 하고 예. 투명성도 높이고 하자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예를 들면 24시간 AI 민원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단순한 문의는 AI가 즉시 답변하고 또 복합적인 민원은 담당 부서로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하고요. 시청에 전화하면 전화가 안 된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 불평과 불만을 없애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겁니까? 결코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정책에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AI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스마트 행정 차원에서.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 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론의 장을 여는 겁니다. 거기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하는 거죠. 또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책의 완성도도 높이고요. 그러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간 충주에서 시행됐던 여러 사업들 실패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어떤
일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그런 문제들을 노출했다고 보거든요. 예. 집단 지성을 활용해야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스마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밀실에서 정책이 결정되거나 또 소수에 의해 사업이 결정되는 일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스마트 통합 관제 시스템입니다. 그건 뭐 여기저기 많이 구축한 데가 있는데요. 그걸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죠. 교통이라든지 재난, 환경, 범죄 예방 이런 데까지 데이터를 연계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또 감지하고 해서 대응 속도를 높이는 거죠. 그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죠.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특히 침수, 폭우, 화재 이런 재난 대응 체계를 AI를 기반으로 해서 고도화한다면 그게 곧 시민의 안전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우 구체적인 겁니다. 다섯째,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스마트해집니다. 버스 도착 시간, 또 혼잡도 이런 걸 실시간으로 안내를 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에는 일부 도입된 데가 있는데요.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충주가 지금 잘 안 되는 게 관광지 통합 안내 시스템이 오프라인상에서든 온라인상에서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안내 앱을 구축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또 고령층을 위해서도 AI 기반으로 음성 기반이죠. 이게 어르신들은 이 손으로 다 이렇게 조작하고 하는 걸 잘 못하시잖아요. 음성 기반으로 말을 하면 말로 다 그게 처리가 된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이런 시스템. 결국 이 스마트 행정의 목표는 행정을 찾아가야 하는 곳이 아니고 손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실질적 서비스로 바꾸는 겁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게 제가 말하는 스마트 행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저희가 이제 관광 문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 역세권과 수변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도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또 많은 후보가 관광 활성화를 외쳤지만 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지적도 많았거든요. 차별화된 전략이 있으신가요? 있죠. 관광의 패턴과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패턴과 구조요. 하루 보고 가는 관광을 머무는 관광으로 바꿔야 합니다. 먼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충주역이나 수안보 온천역, 앙성 탄산 온천역 관련해서 충주역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빨리 공개하면 제가 나중에 다른 후보들과의 관계에서 말씀드릴 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야간 관광 콘텐츠나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체류 시간을 늘리면 그게 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머물고 다시 오고 싶은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 또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역부터 바꾸면 도시가 살아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주를 머무는 관광도시로 전환한 것. 이것이 저의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 말씀들 하시는 많이 충주호나 탕금호를 잇는 수변 관광 벨트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역세권 관광과 순환 구조로 묶는다면 더 좋겠죠. 예. 또 의료와 복지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충북대 분원 얼마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를 못해서 좌절됐는데요. 10년간 그동안 집권한 쪽에서 이걸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앙당에서 충북대 분원을 설치하는 걸 지역 공약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상의했는데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건 게 공공과 민간 의료관의 역할 분담을 저는 걸었습니다. 결국은 제 예측이 맞은 것 같습니다. 3월 2일 날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죠. 이 의료는 단순히 병원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료 문제라고 보건소 정도로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주는 중증 응급 환자는 모두 수도권으로 전환되고 또 산부인과 소아과 등도 겨우 유지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 중증 환자를 충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죠. 그보다 먼저 닥터 헬기라든지 응급 구조 헬기를 활용해서 이송 체계를 구축해서 권역병원에 신속하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내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 응급 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 의사와 장비 확보를 시 쪽에서 병원 쪽으로 지원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의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과 민간 부문 간 협력 의료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아이와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하며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을 걱정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달빛 어린이병원 안정 지원이 있는데 우리 여기 늘푸른 소아과가 해당되죠. 근데 지금 현재 24시간 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아이가 밤에 아플 때 진료할 수 있도록 24시간 진료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뭐 충주형 공공산후 조리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수 인력의 충원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입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지역 필수 의사제를 시행을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충주에서 근무할 의사분들에게 주거나 수당 지원 등 좋은 의료진이 올 수 있도록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복지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예, 저희가 일단 많은 공약들을 가지고 계신데 시간 관계상 다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임기 동안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은 대표 공약 좀 몇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임기 동안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요. 예. 그런 삼축 에너지 기반 첨단 산업 육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삼축 에너지라고 하면 에너지가 이제 화석 연료는 좋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인데 그 신재생 에너지가 충주에 뭐 풍력을 가져오긴 그렇고요. 태양광이라든지 수소, 그다음에 충주댐이 수심이 103m입니다. 그 아래 찬물이 있거든요. 그걸 냉각에 쓰는 수열 에너지. 또 거꾸로 그 찬물을 뭐 데이터 센터나 통과하고 나와서 좀 가열된 걸 더 히트펌프를 통해서 더 가열해서 또 다시 난방에 쓸 수도 있고 이런 그 에너지 기반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보고 첨단 산업이 들어오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가 기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알리백이라는 수출을 하려면 이제 화석연료로 생산된 거는 2050년 이후에 해외에서 사주지를 않습니다. 충주는 그 애물단지였던 충주댐을 제가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충 계산도 해봤는데 어느 정도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행스러운 건 조기령 시장님이 잘하신 게 있어요. 수소 관련 그런 기반 작업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지금 충주가 21만 도시에 수소 충전소가 3개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바이오 수소를 현재 하루에 0.5톤씩 생산하고 있거든요. 또 암모니아 수소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0.5톤씩. 그리고 지금 물분해 효소도 수소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수소 기반, 에너지 기반 에너지를 만들면 산업이 저절로 찾아온다. 양질의 기업들이 찾아온다. 이게 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겠네. 이게 좋은 건데요, 이거. 예. 혹시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말씀이나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시민들께 남기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저희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거운동 하러 다니다 보면 시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기대와 함께 책임감도 느낍니다. 더 낮은 자세로 만나 뵙고 있고요. 충주는 결코 변방이 아닙니다. 연결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싸우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십니다.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정치로 평가받겠습니다. 제 슬로건대로 바람이 다릅니다. 지금은 노승일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충주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약 10초 정도 남았는데 요즘 하루 일정 좀 어떠신지 가볍게 여쭤볼게요. 네, 쌍둥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바쁘시죠? 예, 아침에 7시 이제 아침 거리 인사 요즘은 나가고 있고요. 특히 영롱에 조합원 연공회가 있어서 거기도 돌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장도 가고 또 저녁 때 퇴근 인사하고 또 저녁 약속이나 티타임 하고 들어오면 또 내근을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주소록 정리부터 정책 공부. 그래서
가끔은 아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충주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노승일 예비후보자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명산의 아침 지금까지 진행의 장혜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죠.